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미의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병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이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할 겁니다. 똑같은 거겠지만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배경, 가장 큰 거는 무엇이냐면은 고종황제, 강제퇴위와 그 연속선상에서 일어났던 군대 해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종황제의 퇴위는 과연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해외그 특사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해외그 특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문제를 결국 정리를 해야 돼간다. 그거는 직접적인 어떤 통치의 문제로서 이해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고종을 퇴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약소국의 황제를 다른 나라가 강제로 퇴위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든가 송병준 이런 대표적인 친일파들을 통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을 통해서 고종에 대한 여러 가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마치 이또가 하듯이 어전회의를 열어서 고종을 협박합니다. 저의 이제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킨다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황제께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텐데 황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책임을 황제는 어떻게 지킬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딜레마적인 모습이죠. 내가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내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다. 그것도 나의 신하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고종은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완용이 이런 협박을 하면서 뭘 요구를 했냐면요. 그래서 이거에 막을 방법이 있다. 그 막을 방법이 뭐냐? 황제가 지금 일본으로 가서 천황폐하께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라. 라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가 을사늑약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문서에 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도 알았던 거죠. 그 문서가 불확실했던 것들을.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고종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물러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찾아와서 천황폐하께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 주차관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사령관, 나중에 이제 조선 총독도 하죠. 이 하세가와 사령관한테도 사과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호회를 중심으로 황제 측근들이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 황제가 곧 일본에 끌려간다. 황제가 곧 퇴위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종로, 덕수궁 이런 일대에서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누가 참여하느냐?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시위대 병사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시위대가 참여함으로써 일본 경찰서를 공격한다든지 이완용 지부에 방어한다든지 이런 과격한 시위까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일본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요. 요거를 통해서 한국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라는 계획을 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당시 이제 노일 전쟁 이후에 조선에는 대한제국에는 일본군 13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평양에 있었던 13사단 1개 대대로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고종이 어쩔 수 없이 대리의 조칙을 내립니다. 내가 황제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황태자로부터 대리를 시키겠다라는 조칙을 내리는데, 이 조칙이 있은 직후에 일본에서 전문이 하나 옵니다.
뭐가 오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는 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를 얘기했는데 양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리를 양위로 바꿔버립니다. 그 통관부에서. 그래서 고종의 퇴위를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 영사간에 고종의 퇴위와 새로운 황제의 즉위라는 것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정치 상황이라는 게 변해가니까는 고종의 측근들은 한번 경험을 했죠. 언제? 을미의병 때. 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나니까는 서울의 정치 상황을 바꿨던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이 고종 측근들은 서울에서 있었던 황제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지방에 있는 의병 세력과 연계를 맺고요. 그래서 7월 말, 1907년 7월 말에는 전국에서 지역에서도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런 형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일본은 근데 이 기회를 제대로 잡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진압해야 되잖아요. 진압해야 되니까는 군대를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데려온 일개 대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롭게 탄압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큐슈에 주둔하고 있던 12사단, 이 12사단을 주축으로 해서 12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12여단이 서울로 넘어오고 각 지방으로 주둔되면서 군대 해산을 주도하는 상황이죠. 당시 그 모습이 어땠냐면요. 12여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던 게 이제 일본의 고쿠라인데 출발한 곳이 모지항입니다. 시모노세키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본부, 여단 본부는 인천으로 들어오고요. 각 사령부는 부산을 거쳐서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다 전개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일본군이 주둔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 해산과 고종의 퇴위를 완결짓는, 그러니까 퇴위로서 나온 대한제국에 대한 어떤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미 7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부속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군대 해산이라는 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907년 8월 1일 날 전격적으로 군대 해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서울에 주둔했던 시위대한테 도수체류를 한다. 그래서 비무장으로 훈련원에 모이도록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군대 해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군대 해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박승한 참령, 시위대 대대장이죠. 이 박승한 참령이 해산을 거부하고 훈련원으로 갈 거를 거부하고 자결을 합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하지 못했으니 만번 죽어 부끄럽지 않다, 아깝지 않다, 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요게 출발점이 돼서 시위대 병사들이 대거 일어나서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일본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여단의 파병이라든지 평양에서의 어떤 전투부대의 어떤 서울 진주라든지, 그래서 이미 주요 무기고라든지 그리고 서울 지역의 어떤 시위대 주둔지라든지 이런 데를 다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이런 반란이 일어났고, 이제 이 반란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당시 나왔던 잡지들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시위대의 봉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측했던 거고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압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일본군이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은 쉽게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한제국 군대를 되게 좀 쉽게 봤던 것이죠. 근데 의외로 오래 갔습니다. 그 오래 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제국 군대가 축소되고 굉장히 나약하고 무기면에서도 굉장히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무기면에서는 다양한 무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고종이 부국강병이라는 것들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는 좋다는 무기는 다 사들입니다. 미국제 무기, 영국제 무기, 일본제 무기, 러시아제, 독일제.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무기는 조금씩 많은 거예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기는 많지만은 실제로 전투했을 때는 장시간 전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잘 싸웠긴 했지만은, 소총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잘 싸웠긴 했지만은 일본군이 이후에 폭약이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진압해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진압당하는. 그래서 시위대 봉기한 이후에, 오전에 봉기한 이후에 점심 무렵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병영이 점령당하면서 진압당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봉기는 전국적인 의병 전쟁의 확산이 되는 신호탄이 됐고요. 그 신호탄을 가장 먼저 받은 데가 어디였냐? 원주에 지존하고 있었던 원주 진위대였습니다. 원주 진위대 봉기는 이후 의병 전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 그 서막을 열었던 12대, 그리고 그거를 크게 확산하는 원주 진위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원주 진위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